안녕하세요. 내면터맘의 보리스입니다. 지금까지 MVC의 새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 분석, 비난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부탁의 대상은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그 부탁에 더 기꺼이 반응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표현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무엇을 부탁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으며 부정 표현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불화를 겪고 있는 어느 부부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함으로써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반박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주장 굳히지 않았다. 언제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마셜이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말해보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자유를 주었으면 해요. 하지만 이 말 역시 막연하여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자신의 부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고심하더니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좋아 하고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명료해짐으로써 상대방에게 혼란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와 같이 인간관계 안에 있는 억압성이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들로 종종 감춰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셜이 임상심리학자로 일할 때 우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내담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당신이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울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오로지 착한 아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뿐입니다. 이런 식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울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만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니까요. 하지만 좀 더 즐겁고 생동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나 다른 사람이 당신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데요? 네, 부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이 사례처럼 마셜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른다는 인식 부족이 자신의 좌절감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내담자를 통해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탁을 상대방이 들어줄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존재가 마치 휴지통인 양 우리의 말들을 던져버리죠. 이런 때 듣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욕구를 의식하며 표현하는 부탁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셜은 댈러스 공항에서 승객들을 각 항공사의 터미널로 태워다주는 공항 내 셔틀 열차 안에 어떤 부부와 마주 앉아 있었다. 느린 속도로 가는 이 열차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하는 승객들을 초조하게 만들만 했다. 남편이 부인 쪽을 쳐다보면서 격한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느리게 가는 열차는 내 평생에 처음 보는군. 부인은 남편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하는 행동을 했다.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려 터진 열차는 내 평생에 처음 본다니까. 부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더욱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열차들이 전부 자동으로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이런 정보는 남편을 안심시켜줄 것 같지 않았고 역시나 그랬다.
그는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소리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느려 터진 열차는 내 평생 처음 본단 말이요. 그러자 분명히 부인의 인내도 한계에 달해 남편의 말에 발끈하며 화를 냈다. 그래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가서 열차를 밀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모두 괴롭게 되었다. 남편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 아마 자신의 마음을 부인이 이해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만약 부인이 그 점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비행기를 놓칠까봐 걱정돼요. 열차가 좀 더 빨리 갔으면 해서 짜증나죠? 이와 반대로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지 않고 부탁만 먼저 하는 상황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머리 좀 자르지 그러니 와 같은 말로 부모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말하는 것을 깜빡한다면 자녀들에게 명령이나 공격적인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욕구를 포함한다면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혹시나 앞이 안 보일까봐 걱정된다. 특히 자전거를 탈 때 말이야.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어떻겠니? 로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부탁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상대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나의 말을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의 뜻이 항상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대로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오해는 나중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말을 되풀이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력을 시험하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한 뜻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말을 의도한 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말 역시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 표현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이 말은 상대방이 야단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들은 것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볼게. 만약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듣고 저항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솔직한 반응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의도한 대로 이해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고 상대에게 떠오른 느낌과 그 느낌의 원인을 알고 싶을 때, 제가 방금 한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방금 한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싶을 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제안한 행동을 상대가 기꺼이 해줄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회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게 괜찮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MVC로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탁인지 강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으리라고 믿게 된다면 그 부탁은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강요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는 복종 아니면 반항이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즐거움보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한다고 말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의 부탁을 응하지 않았을 때 비판이나 비난이 올라온다면, 그리고 상대에게 제의식을 느끼게 한다면 강요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한 커플, 잭과 제인의 대화입니다. 잭이 제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좀 외로운데 저녁에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잭, 오늘은 좀 피곤해. 오늘 저녁에 누군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잭은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다. 잭이 언짢아하는 것을 느낀 제인이 묻는다. 왜 그래? 뭐가 잘못됐니? 아니야. 잭, 뭔가 언짢은 것 같은데 말해봐.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늘 저녁 함께 있어줘야지. 여기서 잭은 제인을 이해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고 제인의 반응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탁이 안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거절로 보는 생각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부탁을 더욱더 강요로 듣게 되면서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잭이 제인 오늘 저녁에는 피곤해서 혼자 쉬고 싶니? 라고 말하며 제인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주었다면 저는 강요가 아닌 부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내가 진심으로 부탁을 하더라도 상대가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의 과거 관계로 인한 반응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을 경험했다면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그 상대방에게 부탁으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의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부탁을 자동적으로 강요로 만듭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스스로 치워야만 한다. 내가 요청한 일을 그 사람은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다. 나는 마땅히 임금을 인상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그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나는 며칠 더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대부분 당위성과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표현할 때는 상대가 부탁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MVC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과 공감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죠. 상대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는 뜻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것이 강요가 아닌 부탁임을 상대가 믿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한다면 그 관계는 즐거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MVC로 부탁 표현하기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내 삶의 관계에서 부탁과 강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